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젠 참지 마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최근 2개월 전 유튜버로 붕어형님 썰 보고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만 43세 남자입니다. 초중고 전문대학교를 구미에 있는 학교로 나왔고요. 2003년 군대 전역 후 만 22세 나이에 LG 마이크론 현장직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LG PDP TV 나왔을 때이고요. 저는 PDP 후면판 PRP 사업부에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400명 중 그중 1명에 포함되어서 말로는 희망퇴직이었는데 사실상 정리해고였습니다. 그때 당시 만 27세였고 그래도 자신감이 넘쳐서 젊어서 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받은 건 모친들이고 일자리 늘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구미의 중소기업 정말 많은데 제 이력이 대기업 한번 다닌 것 뿐인데 중소기업조차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해 보였고 참고로 이력서기 약 40군데 지원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은 딱 2군데였습니다. 그래도 면접 보러 가니까 면접관이 거기서 왜 나왔어요? 라는 말만 하고 다른 건 잘 물어보지도 않고요. 어영부영 면접조차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백생활한 지 1년 만에 시급 5천원짜리 굽네 치킨집에서 하루에 5시간 배달 알바를 하였습니다. 짬짬이 청도나 의성에 가서 감따기 1당벌이 마늘 캐기 1당도 뛰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다시 취직하려고 지게차 면허, 대형 면허 취득하고 웹 디자이너 자격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 내 아웃소싱이라도 취직하려고 하니까 남자는 최저일 이상을 뽑는다고 하더군요. 연봉 1700에 토요일 출근 그리고 하루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면접 보러 올 때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면접 당일 국민연금 내역서를 보더니 이런 회사에서 왜 나왔냐고 또 물어봅니다. 이력서조차 대기업 다녔다고 쓰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내역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나니까 진짜 억울했습니다. 당연히 면접에서 납방했고요. 그렇게 만 30살에 구미 1대학에 들어가서 2년간 다니고 졸업장을 얻었고 구미 교차로 신문에 3조 3교대 연봉 2200만원 준다고 해서 좋다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알고 보니까 예전 HK 한국학섭이라는 회사였고 면접 대기하고 있는데 또 노조 조끼 입은 한 사람 대뜸 면접관이 물어보면 무조건 다 해봤다라고만 얘기하라고 해서 면접관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2주 후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입사 동기들이 12명 있었는데 그중 10명은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왔고 저랑 6살 아래 동생 1명만 그냥 면접 보고 입사한 거였습니다. 동기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듣기로는 상위금 800%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3조 3교대 연봉 2200만원짜리인데 상위금 800이 말이 되냐고 하니까 다른 동기가 시시 웃으면서 예전에 망했을 때 받는 급여 이 회사 인수한 사장이 그래도 맞춰준다고 했다고 노조 지회장과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임금 협상이 끝났고 저는 뜻밖의 연봉 3200에 따로 상여금 800 받는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의 직장에 운 좋게 들어왔나 싶었는데 공장 재가동한 지 2년 만에 사장이 시무식대 울면서 공장 폐업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정리해고에 또 폐업까지 당하면서 또 다른 지옥에 빠졌습니다. 사장이 200명 중 100명 로테이션 근무 2달 일하고 임금 100% 받고 다른 100으로
평균 월급 70%에 보장할 테니 1년 정도만 하자고 노조에 협정문을 올렸는데, 새로 선출된 노조 지회장은 조합원 눈가기를 싹 다 막고 회사가 이 지경 될 때까지 협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희망이 없었는지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노조에 남은 사람은 꿀뚜기에 올라가서 투쟁하고, 그렇게 회사는 없어지고, 나는 다시 실업급여 받는 백수가 되었고, 퇴직금과 위로금 조금,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퀵서비스, 통닭 배달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가고 닭바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또한 잘 되지 않아서 1년 5개월 만에 빚 6천만에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타케미칼 다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형이 제련소 다니는데 조장으로 있다고 하였고, 그 제련소 상여금 700% 준다고 해서 좋다고 소개받아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입사를 하고 지금만 8년째 근무 중인데, 빡시게에서 3년 만에 개인회생 통해서 비청산이었습니다. 급여는 새우 350에서 400입니다. 개인회생 끝나고 1년 후 대출 낀 아파트 장만하였고, 베트남 국제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고요. 집사람 용돈 30만원, 아들 20만원, 식비 대학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부부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도 국내에서 있고요. 요즘 핫한 제련소입니다. 인터넷에 제련소만 검색해도 나오는 그 유명한 제련소입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붕어 형님, 저 또다시 지옥으로 가는 건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뭔가 좀 두서없이 적었네요. 만 43세면 올해 몇 년생이죠? 80년생인가? 80년생 맞죠? 그러면 한국 나이 45세, 46진이네요. 46진. 예. 어떻게든 나이 디스카운트 해보려고 해봤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아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문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왜 다시 전문대를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대 나온 건지 아니면 전문대를 가다가 중퇴를 한 건지, 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만 22살 나이에 입사를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전문대를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취업을 했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녔다가, 그러니까 만지 27세 5년 뒤에 회사 구조조정했다. 제가 회사 검색해보니까 LG 이너텍이 흡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LG 이너텍 전신이 어떻게 보면 LG 마이크론이네. 그럼 거기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LG 이너텍 일하고 있겠네요. 맨날 그쪽이네. 나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재취업이 안 됐을까? 나 이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재취업이 안 됐을까? 내가 보니까 스펙이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격증이나 이런 스펙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무스펙으로 들어갔죠. 아마 이분 때는 무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분이 지금 80년생이면 2000년 초반에, 이때는요 생산직의 스펙을 별로 안 보던 시절입니다. 나이만 어리면 뽑아주던 시절이야. LG나 삼성 같은 데서 그냥 나이 어리면 뽑아줬던 시절이에요. 이건 LG 삼성은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지 멀쩡하고 나이 어리면 뽑아주는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무스펙이었구나. 아니 근데 왜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할 수 있잖아요. 대기업 중견이 지원하시지 왜 중소기업만 지원했대? 그러니까 이게 님이 일을 못해서 안 뽑아준 게 아니라,
대기업 먹었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 복지 좋은 데서 일했으면 여기서 못 버틸 텐데 이 생각 들어서 안 뽑은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라기보다는요. 아니 좀 대기업 나왔으면 나이가 어디니까 대기업 나와서도 나이가 27세였기 때문에 중견기업 같은 거 넣어보시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요 이게 사실 지게차나 대형 면허는 솔직히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딸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네. 웹 디자이너요. 대학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 저분이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네. 일을 그만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이었어. 꼭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었네요. 여기 혹시 회사 이름 제가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그래도 회사가 유명한 데 같은데? 회사가 유명한 데 같아요. 여기 회사 이름이 혹시 LSD 입구동 제련 맞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전 공장 중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악덕기업이라고요? 아닌가? 왜냐하면 제련소가 석포 제련소는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는 데는 대기업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아니 그니까 8년 동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제련소는 잘 안 망해요. 철강 쪽은 잘 안 망해. 잘 안 망합니다. 아, 봉화에 있구나, 회사가. 회사가 봉화에 있군요. 시골에 있구나, 시골에. 야, 회사 건물이 낡았네. 엄청 낡았네, 이게. 야, 시골에 있네, 시골에. 일반 젊은 사람들 가지도 않겠대. 봉화가 정말 시골이거든요. 이게 경북 시골 3대장이 있어요. 경북이 총구석이 좀 많은데, 경북의 시골 3대장이 뭐냐, BYC라고요, BYC. 참치마지 혹시 BYC 아십니까? BYC. 경북 BYC라고 있어요. 이 뭐냐 하면 봉화, 영양, 청송이에요. 앞글자 따가지고 BYC라고 부릅니다. 경북 청송내 3대장이라고. 협력업체 직원이네. 근데 이게 공장이 산재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공장에서 안 다치고 일하면 좋겠지만 어느 공장인데 이제 산재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뭐 본인이 정신 차리고 일할 수밖에 없죠. 뭐 8년 동안 일하면서 혹시 뭐 위험한 상황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하다 다친 적이라든지 본인 기준으로. 왜냐하면 생산 라인은 복불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복불복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다고요? 아 진짜요? 소송도 많이 걸려있다고. 산재 6명 나왔다고요? 와 진짜 많이 다치네. 산재가 6명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다치는 건 산재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 6명 나왔어요? 뼈 부러졌습니까? 뼈 부러진 건 절단 아니면 안 나올 텐데.
보통 산재하면 이제 뭐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면 뭐 우리가 뭐 어디 베이는 거 이런 건 산재 안 나옵니다. 진짜 내가 예상한 게 맞구나. 보통 산재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하반신 마비거나. 그러니까 산재를 줄 정도면 정말 많이 다친 거네. 와, 겁나긴 겁나네. 뭐 급여나 복지는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얘기는? 공정 위험하기 위험하네. 그러니까 공장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장이 이제 좀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뭐 직원을 내보낸다. 근데 보통 이런 재련소는요, 직원을 내보내진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다녔는데 폐쇄 준비해야겠네요. 이게 왜 지옥으로 가는 거에 지원하면 되지. 또 지원하면 되잖아요. 회사가 또 지원해요, 그냥 계속. 어디 가서 이제 일만 하면 되잖아, 일만. 지금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도 어디 공장 같은 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이프는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럼 집은 어디서 샀어요, 집은? 지금 회사가 봉화가 있거든요. 봉화군에 있어요. 지금 신혼집을 마련한 것은 봉화가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곳일 것 같은데. 구미에 있다. 그럼 구미에 직장을 구하면 되지 않나요? 구미에? 구미에 직장을 구해서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미 일자리 알아보면 어때요? 어차피 교대근무 경력은 많잖아요. 어디 가서 적응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구잡이를 다 내요. 구미 망했다고요? 뭐가 망했어요, 구미가? 일자리가 없다고요? 아니, 구미나 대구 저런 데 있잖아요. 현풍 같은 데 지원해 보시죠. 현풍이나 구지 같은데. 근데 동선이 좀 멀긴 한데. 구미에서 저 현풍은 좀 많이 벌어요. 그래도 일자리 찾아보면 있겠죠. 뭐 본인이 뭐 환경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따지고 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장우진님. 이 재전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근데 재전이 보통 보통 해안가 있는데 이게 왜 육지에 있지? 근데 제전은 다 위험해요. 제전은 다 위험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LS도 있거든. 제전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거기 산재 같은 거 좀 나오거든. 근데 이런 제전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그 워낙에 화학적인 공정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튼
이게 문제가 심했나 보네. 문제가 엄청 심했나 보네. 일단 일자리 알아보세요. 일자리 같은 거. 예. 일할 때는 있어 이게.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버스, 아 근데 버스 하려면 또 수도권 가야 되는데. 위로금요? 그거 모르겠어요. 위로금 같은 거. 뭐 주겠죠. 회사가 쪼맨한 데가 아니면 주겠지. 근데 위로금 많이 안 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직원을 내보내는 거고 회사가 폐쇄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냥 뭐 갱이어서 직원을 내보내는 거하고 그런 위로금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아예 싹 다 이제 다 지원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냥 괜찮은 공장 있으면 다 지원해. 일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할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할 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좀 불안불안하다 내가 봐도. 예. 가리지 말고 지원해요.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지원해. 그러니까 그 내가 지원한 거 알려드릴게요. 님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치만 전에 회사 지원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합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작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회원가입해서 거기에 내 이력서나 이런 거 다 경력까 다 적어서 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있잖아요. 괜찮은 곳이 하면 다 지원 넣는 게 좋아요. 수백 군데도 뭐든. 그게 제일 좋아. 소개. 아, 그런 거 하지 마. 왜 자꾸 소개를 하려고 하면 소개를. 그러니까 안 뽑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하면 누가 요즘에. 아, 정말 저거 봐봐. 굉장히 쌍팔년도 저 채용수법 아니고 저게? 저거 아마 자기소개서도 안 적어봤을 거야. 이력서 제대로 프린트해가 안 뽑았으니까 수기를 적고 그냥. 아, 누가 이렇게 하냐고 요즘에. 언제까지 평생 인맥만 따질 거예요? 평생 인맥? 굉장히 좀 보면 저분이 약간 좀 머리를 잘 안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약간 그냥 몸으로 때우자는 마인드야. 그냥 아는 사람한테 좀 추천받아 들어가자 이런 말. 아니 그럼 아는 사람 없으면 뭐 못 가냐고요. 아는 사람 없으면. 아니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믿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알아보고 지원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봐봐. 님 잘 들으세요. 님이 왜 지금 일자리 걱정한지 아세요? 자, 필폭을 세게 할게요. 님이 지금 왜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 자꾸 누구 아는 사람 믿고 자꾸 넣어달라.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니까 어뢰 한 군데 자리를 못 잡는 거야, 이게. 자꾸 있잖아요. 누가 좀 넣어주면 안 되나? 누구한테 연락 안 오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는 아직도 이런 약간 옛날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기하네, 이게. 아니, 뭐,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넣어주면 좋지,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내가 지원이지, 내가 직접 지원해야죠. 님 교대근무 경력이 많아가지고 힘든데 뭐 일을 많이 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단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전투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일반 메이저 기업 못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뭐 하청기업에 노려봐야겠죠, 이게.
그리고 사이트 가입해요. 잡코리아 워크넷 사람이 가입하십시오. 인크루트하고 채용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내 증명사진 있죠, 올리시고요. 나이 기입하시고 경력 같은 거 다 적으시고 자기소개서 적는 것도 연습을 해요. 자격증 다 기입하시고.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바뀐 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 원서 접수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언제까지 아는 사람 있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님이 아직도 옛날 방식 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분은 나온 문제가 내 주변에 아직 일자리 땡겨준 사람 없는데 나오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 뭐야 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들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이잖아요. 보시면 80년생 40대 중반에 이분.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ES 등록해놓고 내 스펙으로 나이 조건 없이 받아준 데 있으면 다 지원해야죠. 그래도 저분이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공장은 사실 힘들 테고 일단 좋은 공장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보세요. 혹시나 될지 몰라요. 다 넣어버려 봐요. 다. 님 같은 분들 사실 필요하거든요. 공장에서.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생각해봐. 저분 일하는 공장 같은데 젊은 사람 지원하겠냐고.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환경도 안전 누가 하겠냐고. 근데 저분은 그래도 교대근무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CNC나 뭐 사출 공장 하면 받아줄 거예요. CNC 사출 이런데 많아요. 아직 자동차 쪽에 일감이 많아. 예. 일 많은데 가실 거면 자동차 쪽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동차 쪽. 근데 대신에 2교대. 근데 저분이 교대 근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교대 근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거리감을 두는 사람 많을 거예요. 계속 쭉 교대 근무 했기 때문에. 예. LG 공장에서 교대 근무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교대 근무했고, 지금 현재도 교대 근무했고. 공단 많은 곳은요, 뭐 어디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니까 경북권이면 경북권 SNE 다 내세요. 그냥 경북권. 일단 뭐 구미도 자 보자. 나 검색해볼까? 혹시 온라인을 한 번도 지원해본 적 없죠? 한 번도 지원해본 적 없다고요? 오마이갓. 와, 죄송한데요. 거의 문맹인 수준인데? 저분 정도는 거의 뭐 거의 문맹 수준 아닙니까? 저 정도면? 완전히 무슨 뭐 맞네. 구미에 봐봐요. 구미에 식품 생산직 있고 생산직 많이 있네요. 뽑는다니까 봐봐. 안 뽑는 게 아니에요. 김천도 있고 경북권이 아직 있어. 이게 그러니까 뭐 큰 돈 버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뽑아주는 곳은 있습니다. 일단 회원가입 하세요. 회원가입 다 합해요. 아니요, 요즘 웬만한 이메일 지원 받습니다. 이메일 지원 받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력서를 파일을 만들어요. 이력서 파일 온라인에 공짜입니다. 공짜. 이력서 파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진 기입하고 스펙 다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프린터로 열장해놔. 네, 열장해놓으세요. 아니면 집에 혹시 포괄기 없나? 컴퓨터하고 도서관 같은 거 가가지고 그 이력서 파일 만들어서 여분으로도 좀 뽑아놔요. 뽑아놓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취업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다 회원가입 해가지고 내 사진 등록하고 나이랑 이제 뭐 출신 고등학교 경력까지 다 기입해요. 자기전까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문구도 정성스럽게 적고. 못 그만두게 한다고요? 일단 구해야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구해야지. 와이프를 설득해야 되죠. 와이프는 근데 이렇게 일 힘들게 한다는 거 모를 거 아니야. 사람은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저런 데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일단 생산직 일자리는 말 안 했다고. 왜 말을 안 했습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안 했으니까 그만둔 거 싫어하죠. 저분이 보니까 말주변이 별로 없어. 말주변이나. 아니 말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일을 하는데 우리 공장이 환경 좀 위험하고 공정이 좀 위험한데 우리 공장에 일하면서 뭐 직원 수가 24명 있는데 우리 파트에 24명 있는데 그 6명 일하다가 뭐 뼈 부러지고 뭐 손가락 같이 날라간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또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우리 공장이 지금 나라에 찍혀가지고 환경평가 안 주게 받으면 공장이 폐쇄될 수 있어가지고 공장이 폐쇄되면 여기 있는 공장 노동자 일을 못해. 거기다 내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날 땡겨줄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전문용이가 말수가 별로 없네. 말수가 없으니까 봐봐. 말을 두서없이 얻는 거 아니야. 국처치를 준비 중이라고요. 아니 그 기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바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내놔요. 이력서 넣어놔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 월차 같은 내가지고 갔다 오면 되잖아. 이게 반차도 안 내본 것 같은데 저분 반차 같은 것도 안 내본 것 같아요. 네. 안 내본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면 돼. 연차 어차피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요. 사람인, 자, 내가 얘기해줄까? 사람인 워크넷 다 가입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 사람인 워크넷 그리고 잡코리아 3개만 하면 되겠지? 인크루드까지 있어야 되나? 한 3개만. 네, 회원가입 하시고요. 회원가입하고 내 이력서, 온라인 이력서 등록하세요. 이력서 등록해요. 거기다 사진 첨부하고 학력 그리고 그 경력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 자격증 이제 자격증도 기입하고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소개 같은 것도 적어야 돼요. 네, 본인 소개. 네.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도 세세하게 다 기입을 해야 돼. 그리고 그냥 기입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넣으면 전화가 와요. 메일이나 전화가 와. 메일도 적어야 돼. 메일. 그리고 본인 메일 주소. 요즘에 다 이런 메일 온라인으로 다 해요. 온라인으로. 물론 자필로 기재하는 것도 있긴 한데 방문 접수나 자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일이 많아요. 네. 그분들도 일이 많아. 그래서 그분들도 일이 많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이력서 하나 만들어 놓고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사진 파일 같은 거 있죠, 증명사진. 그것도 하나 해놓고, 왜냐하면 사진 나중에 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도 저 구청 가면 공짜예요. 예, 공짜로 뽑을 수 있어요. 공짜가 200원인가? 그것도 한 몇 개 좀 뽑아놓고, 얼마 안 하니까 그거. 민원 24로 뽑던가 아니면 이제 저 뭐 주민센터 가가지고 상당 한 300원 하나요? 한 5장 뽑아놓고, 예, 준비를 딱딱 해놔요. 왜냐하면 그것도 급할 때 또 뽑으려고 하면 또 없잖아 이게.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잠깐 적어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혹시나 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써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첨부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다 해놔세요 이거를. 그래놓고 한번 지원해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됩니다 무조건. 물론 님이 좋은데 들어가 힘들어요. 좋은데 지금 나이가 너무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정말 괜찮은 들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은 열려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젊은 사람 싫어하잖아. 그렇다고 저분이 일자리 가리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냥 뽑아주고 일만 있고 뭐 고용불안만 없으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뭐 시골 같은 데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회사도 꽝촌이거든요. 지금 회사도 완전 꽝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일 많고 잔업 있고 뭐 돈만 제때 주면 전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거잖아요. 또 이런 분들 또 공장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막 돈에 불만 안 가지고 복지나 이런 거에 불만 안 가지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결혼까지 하면 공장이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은 쉽게 그만두지 않겠구나. 네, 그런 곳은 많아요. 네,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대화로 설득을 해. 와이프한테 회사 사정 다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미 좀 실수한 게 있네요. 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안 해? 와이프 걱정할까봐. 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해야 돼.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의뢰회사가 찍혀가지고 지금 감사를 많이 받아서 회사가 좀 위기야.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많아서 얼마 전에 사람들 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우리 공장이 폐쇄될 수 있거든. 폐쇄되면 와이프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 아예 안 돌아가서 모든 직원들이 일을 못해. 일을 못하면 월급이 안 나와. 그 한번 폐쇄되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장에서 또 다친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공장이 좀 위험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잖아. 공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일자리 알아보면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 마다할 리는 없겠죠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다고 님이 뭐 마냥 손가락 빨고 놀고 있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연자분 도움 되었습니까? 전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백수 안 됩니다. 사실 일할 건 많아. 일할 거 많은데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하기 싫은 일이에요. 뭐 교대 근무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인프라가 안 좋은 데 일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기피하는 거지. 저분처럼 적극적으로 나오면 일할 때는 있어요. 공단 같은 데는. 요즘 맘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아이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 일자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복지 워라밸 따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사연 고맙고요. 와이프하고 또 좋은 결혼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가는 회사는 여기보다는 그래도 덜 위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덜 위험했으면. 그리고 다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